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김무성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지만은 원내대표 사퇴 압박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왜 청와대 앞에만 서면 약해질까, 작아질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네. 곧 사퇴를 결심할 것이라는 전망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재신임을 물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새누리당 중진 정치인은 스스로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 재선 의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칙론자에서 쉽게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 최고위원들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경청했고 좀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더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을 해석을 해보고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자진 사퇴는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비박계는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상당히 원칙론자여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아침에 문자로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예. 또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도 어제 긴급 모임 뒤 성명을 내고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총을 통해서 선출이 됐고 이 의총 결과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친박 최고위원들을 겨냥하기도 했거든요. 예. 물론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강경하지만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입장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혹은 또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당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당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된다. 저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게 청와대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친박과 비박과의 정면 충돌을 막겠다는 것인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평택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진 직후에는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의총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이 물으니까 물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에는 이 문제를 최고위에서 끝낼 일인지 의원총회에서 끝낼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아직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지만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앞으로 2, 3일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대체적인 흐름은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의 뜻이 아니면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논란거리가 선출직 아닙니까?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예. 명확히 있는 건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질 수는 없다 이런 말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비박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헌법기관들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뽑아놓은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것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도현 의원도 대통령께서 몇 마디 화를 내듯이 얘기한 것 때문에 결론이 다시 뒤집힌다면은 이 당이 창피한 당이 되는 것이다.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김무성 대표의 의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유 원내대표와 함께 간다는 얘기를 했다가 예. 주말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는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자 이렇게 입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건 하지 않건 그 이후의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유승민 대표를 교체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유 대표를 지키든 안 지키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밀려나면은 그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점도 있고,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유승민 원내대표 다음은 김 대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을 했지만은 사실은 청와대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을 할 때, 네.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할 말은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할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 입장에 충실하게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된 뒤에 저는 할 말을 하겠다.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서 국민들 구석구석 여론을 모두 경청해 대통령에게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지게 된다.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다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하자 뭐 참 난리가 났었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뒤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의 취임 직후에 정성권 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2시간 만에 정성권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까지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여의도 연구소장 임명을 두고 박세일 전 의원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친박계가 반발하니까 청와대가 낙점한 김종석 전 한국경제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당청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왔지 국민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집권여당 대표인데 왜 이런 모습 보인다고 보세요? 김무성 대표의 한 최측근으로부터 재밌는 분석을 들었는데요. 예.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일종의 신앙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측근 인사는 김 대표와 얘기를 해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하면서 신앙처럼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 김 대표가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이해창 총재가 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가. 그거는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이게 신앙처럼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그걸 와이에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고개 들면 죽는데 뭐 이런 식의 그 각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의식을 신앙처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서 또 이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권 주자로서 그 아주 지금 새누리당 주자 중에서는 선두를 예, 달리고 예, 있죠. 예. 때로는 전체 후보자 중에 1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의 지금 모습이 대권 주자로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새누리당의 한 중진 정치인도 이렇게 우유부단해서는 대권 후보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대권을 꿈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최측근 인사들도 김 대표가 대권을 얘기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김 대표 자신의 위치를 볼 때 네. 너무 소신 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 대표가 청와대에 충실한 신부름꾼으로 남을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